영상이어도 올릴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플랫폼들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그 플랫폼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걸 기대하고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최근 1년 내에 이용한 플랫폼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이게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설문조사예요. 제가 알기로는 2022년 3월에 진행한 조사이고, 이 그래프가 이 그 세대 간의 격차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네, 네이버, 유튜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대 간의 격차가 크게 보이지는 않는 플랫폼들이죠. 근데 인스타그램만 해도 지금 10대, 20대, 30대가 이용을 많이 하고 40, 50대는 이제 이용을 거의 하지 않는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고 있고요. 틱톡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MZ세대로 많이 엮어서 부르지만 사실 그 틱톡은 10대에서 또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인 거죠. 네.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40대가 유독 이용을 많이 하는 플랫폼들이나 아무래도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커뮤니티여가지고 이건 또 20대가 많은데요. 우리 단체의 활동이나 캠페인에 관심이 많은 그 연령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분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는 어디인지 거기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표는 플랫폼별 이용 빈도, 시간,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표인데요. 아무래도 카카오톡은 이제 메신저 중심이고 네이버는 정보를 검색하는 위주인데 이제 동영상 중심인 유튜브와 틱톡은 이제 한번 접속했을 때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길죠. 네, 유튜브는 50분, 틱톡은 33분 정도로 이용 시간이 길고 또 유튜브는 이제 인스타그램과 비교해서 정보 검색을 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요 플랫폼별 이제 사용자들이 어떤 이미지로 이 플랫폼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표인데요. 보시면은 사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시간 때우기 좋고 또 화제성 있는 정보들이 모여있는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틱톡은 그것보다 좀 더 개성이 강하고 조금 힙하고 트렌디한 플랫폼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표는 플랫폼별 시청하는 콘텐츠 주제에 대한 표인데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을 이제 시청을 하고 있고 틱톡은 그거보다는 좀 더 재미있고 화제성 있는 것들이 이제 시청이 많이 되는데 아무래도 연령층이 어린 것이 또 하나의 이런 특징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는 플랫폼별 어떤 화면을 접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활용하는 사람 그리고 유튜브에서 쇼츠를 활용하는 분들이 각각 이용자의 반절 정도인데 사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틱톡 이후에 이런 짧은 플랫폼들을 이제 서비스를 오픈했다는 걸 생각하면은 이 이후에도 이런 짧은 영상을 보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조금 예측이 되고요. 또 보시면 유튜브가 검색하시는 분들도 거의 홈에서 추천된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이용이 비슷하다고 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 이제 콘텐츠나 게시물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제가 조금 유의미하게 보고 싶은 거는 사실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비율이에요. 사실 조회수나 하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광고비를 사용하면 확보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광고비를 많이 쓰면 쓸수록 조회수도 늘어나고 또 본 사람이 많을수록 하트를 누르는 사람의 이제 퍼센테이지도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댓글을 단다는 거는 이 컨텐츠가 말하고 있는 것이나 이 컨텐츠의 질 이런 것과 상당히 관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유튜브에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달고 틱톡에 어떤 댓글을 달고 있는지를 조금 유심하게 지켜보면서 영상을 제작하고 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숏폼이 뭔지,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봤던 설문조사 결과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40대에서 40대, 50대는 이 설문을 통해 숏폼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다라는 또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되죠. 반면에 이제 10대, 20대, 30대는 이 숏폼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게시한 퍼센테이지도 10대는 8.9%, 뭐 20대는 6.5%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도 그 숏폼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남성이 그나마 조금 더 페이스북 그 워치를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이고요. 대부분은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또 숏폼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고 스누도 숏폼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숏폼 콘텐츠를 어떤 크리에이터들의 숏폼을 이 영상을 보느냐 했을 때 이제 10대들은 인플루언서나 전문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많이 보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뭘까를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이전에 싸이월드도 있었고 그전에는 페이스북에 또 이용자가 엄청 몰렸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후에 이제 틱톡까지 나왔죠. 그리고 작년에는 반짝 클럽하우스가 유행했다가 지금은 검색이 거의 안 될 정도로 사라졌는데요. 이런 채널들이 계속 있고 또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사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용자들의 특성을 조금 고려해보고 우리 단체나 우리 캠페인에 제일 맞는 대상을 조금 고려하고 그걸 또 어떻게 기획해서 이야기를 할까를 고려해서 저는 이제 집중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인원이 적은 단체일수록 제일 유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다가 요새는 뭐 뉴닉이나 여러 서비스를 통해서 이메일 뉴스레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구독하는 비율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사실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 주소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SNS보다 이메일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걸로 조금 추세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뉴스레터가 많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울환경연합을 이제 시민분들은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조금 구분해서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일 하단에 있는 이제 뭐 언론 기사라든지 아니면 뭐 해피빈 같이 같은 온라인 모금 채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주제에 대해 검색하다가 잠깐 우리 블로그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서울환경연합이라는 단체가 있고 뭐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정도만 일단은 아실 수 있고 저희는 그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사실은 힘들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기 힘들고 이것도 또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가장 아래 단계에 제가 두었고요. 그 뒤에는 저희 유튜브나 뭐 카카오톡, SNS를 구독하시는 분들인데요. 저희가 발행하는 소식을 보실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그냥 뭐 성별이나 뭐 지역, 나이대 정도만 이제 특정이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한테 이제 저희 뉴스레터인 위클리어스를 구독하세요 하고 홍보를 하죠. 그러면 이분들의 이제 성함이나 이메일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분이 어떤 뉴스레터의 제목을 클릭해서 열어봤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떤 기사를 또 클릭해서 보셨는지 정도를 확인해서 이제 점점 이 개인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조금 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또 이런 뭐 어떤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챌린지를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뭐 설문조사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 그 뉴스레터나 SNS로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핸드폰 연락처를 남길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물을 드린다고 할 수도 있고, 이 챌린지를 한다면 문자 안내나 전화 안내를 드릴 수 있으니 이제 연락처를 취합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이제 이 분에 대한 개인적인 특성을 조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활동에 관심이 제일 많고, 또 저희한테 저희 그 프로그램에 몇 번이나 참여하셨는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그 전화를 드려서 직접 후원을 요청하는 걸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단체랑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분들이 이제 어떤 구조로 이제 저희랑 접점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한테 계속 어떤 걸 요청해야 되는지를 조금 단계별로 구성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이 조금 약하니 이런 거에 관련된 SNS를 운영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설계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저희 단체 거를 예시로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어떤 한 플랫폼에서 되게 많은 걸 얻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하는 캠페인을 알리고, 또 이분이 뭐 우리한테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의 플랫폼에서는 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별로 우리가 목표를 하나씩만 정하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내에서 조금 공유가 돼야지, 안 그러면은 유튜브 했는데 유튜브로 후원자가 몇 명 나왔어? 이렇게 또 평가가 연결되기가 쉽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저희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 세 가지의 목표를 먼저 정하고, 이 목표랑 제일 맞는 플랫폼들을 구분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단체 서울환경연합을 홍보하고, 서울환경연합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어떤 단체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 이제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이메일 뉴스레터, 그리고 뭐 틱톡 이렇게 구분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서울환경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챌린지나 서명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만나기 위한 플랫폼으로 이제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널 이렇게, 네, 구분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환경연합 단체는 몰라도 되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이제 목적을 가진 게 이제 블로그와 유튜브이고요. 그래서 이걸 우선순위로 구분을 해 두긴 했지만, 사실 후원이라는 걸 결정하는 데에는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환경연합이 언론 기사를 통해서 이제 가로수 활동을 하는 걸 봤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뭐 유튜브에서 쓰레기 박사로 뭐 이런 자원순환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챌린지를 참여해 봤는데 이 단체가 괜찮은 것 같아 하고 이제 종합적으로 후원을 하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유튜브 때문에 후원이 되었다라고 사실 한 가지 이유로 말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욕심은 많지만 플랫폼별로 이제 목표를 하나씩만 정해서 운영을 하자. 네. 이 세 가지를 팁으로 가져왔습니다. 네.